안녕하세요. 많이 덥죠? 여름에 이제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컨디션 잘 조절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물권법부터 합시다. 60페이지, 요약서 60페이지입니다. 요약서 60페이지. 자, 출제 범위 분석을 잠깐 보시면은, 자, 물권법 총설. 이 물권법 총설이 좀 어려운 편이죠.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통 2문제 이상 이렇게 나오다가 작년은 1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일단 2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점유권입니다. 점유권도 1문제씩 출제되다가 점유권 도리어 작년은 2문제 나왔었죠. 자, 소유권은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3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지상권은 1문제씩 출제되는데 27회 때 출제가 안 돼서 28회 때는 아마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지역권은 1문제씩 매년마다 이렇게 출제되고 있죠. 지역권은 어떤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 조문, 또 기존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도 1문제씩 나오죠. 우리 전세권은 우리나라 고유 물권법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죠. 그렇지만은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시험은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특히 이 전세권은 무엇과 먼저 비교해야 되냐면은 용익물권, 같은 용익물권 지상권과 먼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항상 지상권과 먼저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임대차, 우리 민법상 임대차라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임대차보호법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항상 뭘 해야 된다? 비교라든지 또 뭐 틀리기 쉬운 문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잘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그것만 정리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9월 달에 멘붕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7, 8월 달에 열심히 하셔도 꼭 9월 달에 시험 직전에 멘붕이 온 이유가 그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세권과 지상권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또 전세권과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는 점. 지금 정리할 때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9월 달에서 그걸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당 사항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다 체크하셨다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유치권은 지금 27일 때부터 2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6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요약서 60페이지. 자, 유치권은 좀 27일 때부터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 저당권은 항상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죠. 저당권 항상 2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보통 14문제 정도, 많게는 15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죠. 보통 14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보면은 62페이지 봅시다. 62페이지. 물권의 종류. 자, 우리 물권의 종류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권의 종류도 부동산, 동산 다 적용되는지, 등기를 해야 되는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물권은 본권과 점유권을 이렇게 나누죠. 우리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가하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말한다. 점유권이랍니다. 우리 점유권은 적법하게 점유하든 불법하게 점유하든 점유권은 인정되죠. 예, 부동산, 동산 다 적용됩니다. 적용돼요. 등기를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본권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지배하는 겁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정당한 권한이라는 것은 뭐 전세권으로서, 임대차로서 이렇게 점유한 걸 말한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한 걸 말한다. 본권입니다. 다시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 물권 나누죠. 소유권을 우리가 완전 물권이랍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완전 물권이랍니다. 자, 우리 소유권은 부동산, 동산 다
적용됩니다. 또 등기도 유효합니다. 등기도 유효한다. 자, 제한 물권은 그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일부 권능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제한 물권입니다. 다시 우리 제한 물권은 영위 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나누죠. 영위 물권은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자,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부동산 적용되지 않죠? 부동산만 적용되고 등기를 전부 유효하죠. 이게 이제 우리 감정평가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부동산만 전부 적용된 거, 묶은 거는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우리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자, 우리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적용되고 또 뭐가 적용되는데 유가증권도 적용돼요. 유가증권. 우리 유치권은 유가증권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적용됩니다. 등기를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등기를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질권은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은 질권은 크게 두 가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습니다. 권리질권. 이 동산질권은 등기를 유효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질권은 부동산 유효하지 않는다는 거. 부동산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동산과 권리에 적용된다는 거. 권리질권은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모입니다. 주로 우리 저당권에 질권을 설치한 경우, 그때는 등기를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질권은 부동산은 유효하지 않는다는 거. 자, 저당권은 부동산만 적용됩니다. 동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유효하죠? 등기를 유효합니다. 바로 그 옆에 박스 있죠? 물권 법정기. 자, 우리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왜 동그라미, 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자, 그럼 간수법으로 물권을 창수할 수 있다, 없다? 새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보다 물권을 창설합니다. 그 외에는 보다 창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의미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 민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자, 세 번째,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변경하지 못합니다. 내용도 변경하지 못한다는 거, 그것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에 보면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마다 무효입니다. 무효. 강행 규정이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무효이다. 자, 다섯 번째, 종류 강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가 되느나, 내용 강제를 위반하는 경우는 그 부분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 물권법정기 알아두시고, 자, 63페이지입니다. 물권의 객체입니다. 물건. 우리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자, 이 물건은 우리 민법 총칙에 나옵니다. 근데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은 용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물건이라 하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보다 물건이랍니다. 일단 모든 유체물이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해와 달은 유체물이지만은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체물도 관리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물건이 됩니다. 자, 무체물은 당연히 보다 물건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무체물도 관리 가능한 것보다 물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라든지 전파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 가능하다는 것보다 물건에 해당됩니다. 자, 동산과 부동산 잠깐 읽어보시고, 자, 우리 종물은 자주 나오죠. 주물과 종물. 자,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즉 항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구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을 우리가 말한다? 종물에 한다. 우리 부속물과 부합물은 다릅니다. 부합물은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독립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는 거. 가장 우리 대표적인 거 주물과 종물은 농가주택과 창고라든지 시계와 시계줄이라든지 배와 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물과
종물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종물은 항상보다 주물에 항상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주물과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리고 동일한 소유자여야 된다. 동일한 소유자여야 된다. 자,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민법 총칙의 분야이기 때문에 다만 종물만 뭐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 종물과 관련된 거는 두 번째 있잖아요. 배와 노, 농가주택과 창고, 시계와 시계줄. 자, 주유소에 설치된 주의기. 우리 주유소에 설치된 주의기는 종물이지만은 그 밑에 있는 유리 저장 탱크는요. 유리 저장 탱크는 종물이 아닙니다. 그건 부화물입니다. 부화물입니다. 그것도 구별해 주시고. 자, 세 번째가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죠. 우리 저당권이 나오는.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칩니다. 종물에도 미친다는 걸 꼭 주의하시고, 예, 저당권 설정 당시 종물이라든지 또는 저당권 설정 후 종물에도 다 효력이 미친다는 거. 자, 우리 농가주택과 창고. 자, 갑이 A 토지와 B 농가주택, C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돈을 대주고 갑이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어디에 저당권 설정해 주냐면은 이 토지에도 저당권 설정해 주고 농가주택도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창고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없으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 창고는 종물입니까, 종물이 아닙니까? 종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저당권 효력은 이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을이 토지와 이 농가주택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낙찰자는 이 창고까지 낙찰을 받습니다. 지금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주의할 점은 이때 이 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 설정 기준에서 그 이전에 이 종물이 있다든지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종물이 있다든지 저당권 설정 전후 상관없이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원물과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은 자주 나오죠. 자, 과실은 두 번째 보면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우람한다, 과실한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되는 산출물을 우람한다, 천연과실합니다. 그래서 과수 열매라든지 임야의 채천 석조라든지 젖소와 우유라든지 우리 젖소의 용법은 뭐예요? 우유잖아요. 그렇죠? 우유. 그래서 이처럼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되는 산출물을 우람한다, 천연과실합니다. 근데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우람한다, 법정과실합니다. 우리 건물의 사용대가를 뭐라 부르죠? 차임.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료. 금전의 사용대가를 이자. 이렇게 부르죠. 자, 우측에 세 번째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이익. 이거는 문제가 나옵니다. 질문에. 사용이익. 자,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그 건물이나 토지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사용이익도 이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64페이지입니다.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자, 우리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물건이어야 된다.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이게 일물일권주의입니다. 하나의 물건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자, 우리 내용 보면은 애외 규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토지는 니은번 봅시다. 일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익물권은 일필의 토지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필 토지 일부에도 뭐다?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자, 건물은, 기업권 보면은 일동의 건물을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자, 일동 앞에다가 구분 소유권은 이렇게 더 추가를 해줘야 말이 맞습니다. 구분 소유권은 일동 앞, 기업권, 일동 앞에 구분 소유권은 일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이며 일물, 일권지 전형적인 예외이죠. 자, 우리 아파트 101동,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원칙은 101동 한 개의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 개의 뭐다?
권리가 설정할 수 있죠. 여러 개. 예, 가장 일본 유권주의 가장 전형적인 예외 규정입니다. 자,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설정할 수 있다. 근데 건물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건물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음번. 건축주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됐던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A 부동산을 지금 현재 신축 중입니다. 신축 중인데 어디까지 완성됐냐면은 주벽이 형성되어 있고 또는 기둥이 형성되어 있고 또는 지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완성했냐면은 을이 건물을 완공한 겁니다. 완공. 자, 누가 원시 취득한다? 갑이 원시 취득한다. 을이 원시 취득한다. 갑이 원시 취득한다. 왜냐면은 이 주벽, 기둥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 있으면은 부동산에서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부동산세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갑이 원시 취득합니다. 비록 을이 건물을 완공했다 하더라도 갑이 원시 취득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수목 봅시다. 수목. 우리 임목법. 임목법에 의한 개개의 임목은 우리 임목도 수목도 뭐 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또 수목이라든지 수목을 짓다는 맹인 방법에 의해서마다 독립한 토지로부터 분리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로부터 분리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원칙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토지에 부합된 물건인데 맹인 방법을 갖춘다면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에서보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맹인 방법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또는 소유권 유고에 한정됩니다. 우리 맹인 방법이 있다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디귿번입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그 수목의 소유권은 수목을 식재하면은 그 수목의 소유자는 누구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그래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면은 그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라는 거. 그러니까 미분리 가실도 명의 방법을 갖추면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가수 열매라든지 염영초는 담배잎 있죠? 상엽, 그거는 뽕나무 잎이고, 그렇죠? 뽕나무, 상엽 등의 맹인 방법에서마다 공시되면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농작물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권 보면은 파종 후 수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은 비록 타인의 토지에서 입법하게 경작, 재배된 것이 할지라도 언제나 누구 소유다? 경작자 소유입니다. 맹인 방법을 갖춰야만이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맹인을 갖춰야만이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다. 경작자 소유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언제나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이 농작물과 건물이 그렇습니다. 건물이. 자, 세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 맹인 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매도하면 마다 맹인 방법을 갖춰야만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자, 매매하면은 맹인 방법을 갖춰야만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맹인 방법을 갖춰야만이. 근데 불법하게 경작 재배한 거는 꼭 맹인 방법을 갖춰야만이 이 경작자 소유가 아니라는 거. 그가 혼동되면 안 된다는 거. 매매할 때마다 맹인 방법을 갖춰야만이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자, 토속과 포락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78페이지 봅시다. 78페이지. 자, 1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물건에 관한 설명 같은 거는 물건 전반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자, 첫 번째,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창수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죠? 네.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하야 그 효력이 생긴다. 맞죠? 우리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지 않지요. 자, 3번, 4번은 놔두고 이따 우리 물권 청구는 한 다음에 합시다. 3번, 4번은 5번 보셨지만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신축자가 그 건물을 취득한다. 맞죠? 원시 취득하죠? 자, 2번 봅시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건물 일부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된다.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이 임차권이 등기한다 해서 물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채권입니다. 여전히 채권입니다. 세 번째, 지역권도 저당권에 객체화될 수 있다. 지역권은 저당권에 객체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저당권에 객체화될 수 있는 우리 물권도 권리도 물권에 객체화될 수 있죠. 권리도. 자,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 물권이면은 권리잖아요, 권리. 그렇죠? 권리. 물권이면. 이때 이 지상권, 전세권은 뭘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도 뭐다?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도 우리 영유물권 중에서 영유물 지상권과 전세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공원 이용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닙니다. 자, 우리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거, 자, 5번까지 봅시다. 5번까지. 다섯 번째,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고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것일지라도 관습법상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게 이제 사도 통행권입니다. 우리 사도 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닙니다. 자, 우리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거 세 가지. 첫 번째, 원천권. 원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공원이용권. 공원이용권과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고, 세 번째, 사도통행권. 네 번째,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우리 양수인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79페이지. 자, 물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을 하였습니다. 자, 1번도 우리 물권적 청구권과 놔두고 있다 하기로 하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3번에 2번.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우리 입도는 뭐예요? 벼를 뜻은 벼. 벼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기속된다. 그렇죠? 적법한 경작권이 없어도 누구 소유다? 경작자 소유입니다. 이건 판례 잘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 경작한 촉발을 수확하지 않는 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은 맹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 촉발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매매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나요? 소유권 취득할 때는 맹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맹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 자, 이 세 번째 판례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전여자여 소유권에 기한. 자, 이거 물권지청권에 놔두시고. 자, 5번 봅시다. 무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세법상 물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 네 번째, 미등기 모가 건물의 양수인. 이게 지금 다섯 번째죠. 모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세법상 물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65페이지 봅시다. 물권의 효력입니다. 예약서, 물권의 효력. 자, 우리 물권의 효력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과 그 다음 편에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65페이지 요약서. 먼저 우리 물권적 청구권 봅시다. 우리 공통적인 효력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우리 물권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 실현이 제3자에 의해서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도,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우리 종류는 세 가지죠. 물권적 반환 청구권과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또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보면 성질, 소멸시효, 민법 규정 등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한 것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합니다. 을이 불법으로 점유합니다. A 토지를. 불법 점유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즉 반환 청구권, 그렇죠?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근데 을이 다시 누구한테 개에게 점유를 이전한 겁니다. 매매란 겁니다. 매매하면서 점유를 이해합니다. 매매 계약. 얼마든지 자기 소유 아니어도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하자담보 책임 물을지언정 이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합니다. 자, 매매 결체라고. 자, 그러면 병이 또 뭐다? 점유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잖아요.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은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토지 인도 청구, 즉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병은요, 을에게 어떤 청구권 가졌죠? 부동산 인도, 부동산, 토지 인도, 뭐 인도 청구권, 인도 청구권이라든지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청구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입니다. 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 채권의 청구권은, 자, 병은 갑한테 뭐 부동산 인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병은 누구한테만 주장해요? 당사자한테만. 그렇죠? 우리 채권적 청구권은 당사자한테만 주장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권적 청구권과 이 채권 청구권 누가 앞선다? 이 물권 청구권이 우선한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물권이 이전, 소멸됨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 소멸한다는 거. 물권적 청구권만 물권에서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는 거. 자, 을이 불법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사하지 않고 갑이 병에게 매매한 겁니다. A 토지를. A 토지 매매하고 등기를 한 겁니다. 등기. 자,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은 매매할 때 물권적 청구권만 그대로 보유한 채, 물권 청구 그대로 보유한 채 매매와 등기만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물권 청구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함께 뭐야 한다? 이전해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보면은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자, 매매를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중에 합시다. 행사 중에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하게 되면은 갑은 이러한 물권 청구권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한다고. 그렇죠? 현재 물권자가 청구해야 된다. 현재 물권자. 무슨 말이죠? 현재 물권자가 청구해야 된다. 상대방도 현재 침해자입니다. 현재 침해자.
자, 세 번째,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는 거. 자, 네 번째,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 내지 방해자의 고유과실을 유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유과실을 유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항상 포함되어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권 청구권은 고유과실을 유하지 않지만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반드시 고유과실을 유합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고유과실이 없습니다. 우리 물권 청구는 고유과실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반환 청구권 하든지 방해, 제거 청구권은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물권 청구권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됐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고유과실을 요하지 않지만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고유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민법의 규정입니다. 우리 점유권에 규정되어 있고 또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물권들은 어디에 준용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에 준용합니다. 근데 준용되지 않는 게 있다 했죠. 질권과 유치권. 유치권과 질권은 준용 규정이 없죠. 그렇죠. 우리 질권은 우리 학자 통설을 뭐다? 질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에 준용합니다. 유치권만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고. 근데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를 침탈당하면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물권 중에서 뭐다?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물권은 뭐예요? 유치권. 그렇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물권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78페이지 1번에 3번 봅시다. 1번에 3번. 1번에 3번.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물권과 함께 뭐한다? 이전한다. 그렇죠? 이전한다. 자, 네 번째, 물권적 청구권은 그 물권을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우리 물권 청구권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있어야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오니 잘 알아두시고, 또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포함됐다라면 틀립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 79페이지. 3번에 1번. 불법 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인도 또는 명도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자, 맞는 얘기죠? 자, 불법 점유했는데 누구한테 이전했어요? 자, 정한테 이전한 거예요. 점유를 이전한 거예요. 현재 누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정이 불법 점유했다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아니라 누구 상대로? 정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고 또 현재 침해자한테 청구해야 된다.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면은, 자, 4번 봅시다. 4번. 3번에 4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이처럼 갑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러한 A 부동산을 갑이 누구한테, 배한테 매매했다면은 갑은 을을 상대로 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물권자가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자, 1번입니다. 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자,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갑이 소유물 방해 청구권은 상실한 거 아니다? 상실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상실한다.
현재 물권자가 청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출소기간이다. 소를 제기하는 뭐다? 출소기간이다. 출소기간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에 설정된 건물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건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반환 청구권 없는 거 뭐 있었죠? 지역권. 지역권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참 어려운 건데 한번 봅시다. 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자, 제3자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신탁자는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면은 명의신탁자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됩니다. 이거 다시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시간에 다시 복귀한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입니다. 자,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는 우리 유효하게 명의신탁할 수 있는 거 뭐죠? 종중간의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있죠? 이처럼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는 자신이 직접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처럼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는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뭐다?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자, 이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행사해야 됩니다. 신탁자가 행사한 건 아닙니다. 3번, 4번 좀 어려운 판례인데 아마 그렇게 간단히 2번은 너무 어려운 판례니까 그냥 넘어가고 우리 물건 뒤에 보면은 258페이지 봅시다. 258페이지. 자, 258페이지 보면은 1번 우리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됐죠. 자, 첫 번째입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점유자가 과실이 없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고의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침해를 이유로 승익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저당권, 지역권,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유물 방해 청구권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는 그 법적 성질이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 네 번째, 가부 소유물을 을이 절취하여 점유 보조자 병에게 맡겨둔 경우 갑은 병에게 그 물건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물권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 청구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66페이지 봅시다. 우리 요약서 66페이지. 자, 우선적 효력입니다. 우선적 효력. 자, 물권 상호간의 우열이 있습니다. 물권 상호간의 우열은 원칙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합니다. 먼저 등기한 물권이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몸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 순위는 등기 순서입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등기 순위가 갑구라는 데 1순위 있고 을구라는 데 1순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갑구랑 을구랑 순위 번호에서 1번 뭐 가압류, 우리 갑구라는 가압류, 소유권과 관련된 규정들이 주죠. 압류라든지. 자, 을구란에는 순위 번호에서 저당권, 이번에 전세권처럼
갑구란에서는 1순위가 누구예요? 가압류. 울구란에서 1순위 누구예요? 저당권입니다. 만약에 이 갑구란만 비교한다면은 이처럼 순위 번호에 의해서 이렇게 우회를 가립니다. 순위 번호만. 또 울구란만 한다면은 순위 번호에서만. 그렇지만은 갑구란과 울구란이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 비교해야 된다면은 같이 비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순위한다?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입니다. 등기 접수번호를 우회를 가린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제한 물권은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토지에 전세권이 설정됐다면은 소유권은 제한되잖아요. 전세권이 사용 수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제한 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거. 주의할 점,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이축권도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축권도. 자, 우리 점유권은 본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죠? 우리 점유권은 본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타성이 없지만 여기 우리 소유권이 있으면은 점유권도 같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우회됩니다.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우회됩니다. 원칙입니다. 성립, 선의와 관계없이 물권이 원칙적으로 보다 우선합니다. 우선한다. 자, 지금 A적으로 채권이 물권보다 항상 앞선 경우가 있습니다. 5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택, 상가금융 임대차에서 최우선 면제권이라든지 3개월 임금 채권, 3년분 퇴직금, 네 번째 재해보상금, 5번째 당해세는 채권이지만 항상보다 물권에 앞섭니다. 우선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도 이 채권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금융 임대차 보호법은 다른 물권과보다 그 성립 요건, 그렇죠? 주택임대 대항 요건이라든지 이런 요건과 그다음 물권과 비교해서 앞서면보다 채권이 앞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 간단히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67페이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68페이지 보시면은, 68페이지. 자, 우리 68페이지면은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한다. 자,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매년마다 문제 나오다시피 합니다. 등기를 요하는 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그렇죠?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할 수 있는 거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규정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크게 네가 있죠? 상속, 공영징수, 판결, 그다음에 경매 있습니다. 그 밑에 정리 쭉 해놓는 거 보시면은 잘 보시고 네 번째 봅시다. 다 할 수 없고 네 번째. 신축 건물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자, 이 신축 건물과 관련된 법리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신축 건물과 관련된 법리. 첫 번째,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 동그라미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적법한 소유자 추정되지만 나중에 이자보다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밝혀지면은 그 추정은 깨어집니다. 추정은 깨어진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존 건물 멸실 후. 자, 이 세 번째 문제 너무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된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효력을 갖는다, 갖지 못한다, 갖지 못한다. 멸실 등기 이용입니다. 이 멸실등기 이용은 무효입니다. 이용하지 못합니다. 멸실등기는. 예를 들어서 구 건물을 헐고, 구 건물을 헐면은 이 기존에 있는 등기도 뭐야? 내가 멸실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축 건물을 시면 신축 건물에 새로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구 건물에다가 그래도 뭐다 등기를 바로 이용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무효입니다. 멸실등기 이용은 무효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면은 73페이지 그 위에 있는 박스, 조그만 박스 있죠? 우측에 하얗게 당구장 표시되는 거.
자, 멸실된 건물의 등기는 당사자가 이를 그곳에 새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에 가름하는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처럼 멸실 등기 이용은 무효입니다. 멸실 등기 이용은 무효이다. 자, 세 번째 꼭 잘 알아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 합의 동그라미,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보존 등기한 효력이 있다 없다? 그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은 12번 판결 주의하셔야 한다. 판결. 판결은 크게 세 가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를 유합니다. 등기를 유합니다. 이행 판결.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서로 해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자, 승소 판결 받았으면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등기를 그 판결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또 확인 판결이라든지 뭐 소유권 확인서라든지 이러한 확인 판결마다 소유할 때 등기를 유한다는 거. 자, 형성 판결은 등기를 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형성 판결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입니다. 자, 여기서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유물 분할 청구는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먼저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된다. 또는 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때서마다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도 크게 두 가지.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조정이 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될 수 있죠. 자, 조정을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 성립한 때다? 아니면은 등기한 때다? 이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성립한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한 때입니다. 판결은요?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자,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자가 된다고요. 등기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이때는 등기를 유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협의할 때는요. 이때도 등기한 때입니다. 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협의라든지 조정은 등기한 때. 그렇지만은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언제? 판결이 확정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측에 보면 우측에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 거 있죠. 세 번째 봅시다. 현물 불안의 협의 동그라미. 협의하여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자, 우측에 보면 우리 부동산 등기 있죠.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어떤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이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렇게 물권 청구권인지 채권 청구권인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적 청구권은 주로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입니다.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우리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마다 등기 청구하자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데 물권 청구는 원칙적으로 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채권적 청구권은 어떤 거예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즉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증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우리 점유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잖아요. 원시는 등기를 유합니까? 유하지 않습니까? 유하지 않는데. 우리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등기를 유한다. 또 부동산 임차권도 등기도 뭐다? 등기를 유합니다. 등기를 유한다. 또 환매권입니다. 우리 환매권 청구, 우리 환매권을 환매 특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다 환매 기간이 도과되면은 이제 환매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그때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판매권 행사한 때부터 몇 년? 10년이 도과되면은 소유권 이전 느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우리 물권 청구권이 있죠?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 우리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 몇 가지 있다? 4가지.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또 우리 법정지상권 취득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설정, 법정지상권 등의 설정 등기 청구권입니다. 우리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왜 한다, 왜 하지 않는다? 등기를 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지상권 설정 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을이 위조문서를 작성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경우, 갑이 가져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근데 주의할 점. 우리 10년 동안 등기가 돼 있잖아요. 우리 10년 동안 서원이 무과실 평원 공연하게 10년 동안 등기하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걸립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취득.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지만은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행위가 취소, 해제된 경우 행해지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했었죠. 우리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까지 해줬습니다. 매수인한테. 그 후에 어떤 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겁니다. 자, 해제되면은 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유자로서 복귀합니다. 그렇죠? 복귀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병한테 팔아먹으면은 병이 선이면은 갑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원인행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행해지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는 거. 이거 배웠다 해서 나중에 이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바로 등기 말소 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언제까지? 10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등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된다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82페이지입니다. 자, 1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합니다. 틀린 질문이죠. 두 번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보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틀린 질문이고. 세 번째, 비담보 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에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어도 그 저당권은 무효입니다. 이 저당권뿐만 아니라 우리 기간이 만료되면은 우리 지상권이라든지 만료되는 거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민사 집행법상 경매 매수인은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아도 잔대금을 전부 완납하게 되면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섯 번째, 을이 갑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유지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 생각하셔야지. 자, 을이 등기를 유지해서 이거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등기를 유지해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했단 말이에요. 을이 다시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병한테 팔아먹었다니까. 자, 을이 무권리자잖아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등기 공신력 인정된다 않는다?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모두 옳은 것을 했습니다. 82페이지. 첫 번째, 지상권을 상소로 취득한 경우
상속하면 뭐다? 등기 없이도 뭐다? 취득합니다. 니은번 교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증여를 뭐 해야 된다?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세 번째, 전속기간 만료한 지상권 소멸 또는 전속기간 만료한 전세권의 소멸은 뭐다?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합니다. 네 번째,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경을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공유지분을 취득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보면은 4번 봅시다. 84페이지. 4번. 자,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라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정 지상권은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정지상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처분하면 등기를 해야 돼요.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뭐다? 취득하죠? 그렇지만 뭐 한다? 처분할 때는 뭐 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현물분할 합의에 의해서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다. 해야 됩니다. 저 정도 그렇습니다. 저 정도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에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자, 5번 봅시다. 갑이 사망하여 그 X 부동산을 을이 상속받았다. 을은 자기 명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채 병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냈습니다. 병은 X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 맞습니다. 왜?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했잖아요.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을도 등기하지 않고 우리 병에게 매매했지만은 등기를 해준 거면 아닙니다. 안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1번은 맞고. 자, 두 번째,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병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취득합니다. 이거 중간성의 등기와 마찬가지였잖아요.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렇죠? 원칙은 갑이 누구한테? 갑이 X 부동산 소유하는데 사망한 겁니다. 사망. 그러니까 을이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자, 그러고 나서 병과 거래행위 했잖아요. 자, 갑이 사망하면 을은보다 자기 명의로 원래 등기하지 않아도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제3자한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명의로, 을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처분했단다면은 일단은 뭐다? 자, 등기를 해줬다. 누구면 바로 이렇게. 원칙은 이 등기라고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다이렉트 한 거잖아요. 이건 중간성의 등기라니까. 우리 중간성의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처벌은 받을지언정 사망자를 상대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처벌은 받을지언정 이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을 자, 병은 X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고요. 그렇죠? 처벌은 받을지언정. 세 번째,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을은 그렇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망한 때 맞는 얘기고. 네 번째, 병은 매매 등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X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은 그렇죠? 병은 등기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법률 행위라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매매 가장 대표적인 거. 자, 5번 병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자, 병은
소유권 이전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이행 판결입니다. 이건 이행 판결. 그렇죠? 소유권 이전인기 청구소에서 승소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 여기까지.